남자를 키울 줄 아는 여자. 현대 여성은 남성의 강력한 라이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들은 의사, 기술자, 작가일 뿐 아니라 대실업가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라이벌들은 또한 남성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예술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적이고 섬세한 여성이 곁에 없다면 과연 참다운 소설을 쓸 수 있을까요? 여성의 생활 방식이 남성의 생활 방식에 접근했지만 양자의 정신은 똑같이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여성 안내자가 리더해 준다면 소설가는 사랑에 대해 더 멋지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행동 면에서도 남성은 사랑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훨씬 열정적으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랑이 그 남자에게 뭔가를 더해주기 때문이다. 라고 시인 폴 발레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남성에게 자신을 불러일으켜 주며 무한한 힘을 낳게 합니다. 사랑은 남성에게 마음에 들고 싶다는 욕망을 일으켜 실력 이상의 힘을 발휘하게 합니다. 따분한 여성과의 대화를 정복하고 싶고 곁에 잡아두고 싶은 여성과의 대화를 비교해 보십시오. 무관심한 상태일 때의 그는 생기가 없고 화제를 찾으려고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말하는 것조차 두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하는 그는 그야말로 생기가 넘치며 호기심의 빛을 발하고 무한한 화제를 생각해냅니다. 도무지 같은 인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새가 사랑의 의사 표시를 할 때 선명한 빛깔의 깃을 부채꼴로 펼쳤다 펄럭였다 하는 것을 보십시오. 사랑의 고마운 호르몬을 주입하게 된 남성들은 풍부한 정신을 위대한 작품이나 위대한 행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열을 얻습니다. 중세의 기사는 부인들을 위해 싸우고 명예를 걸고 용감한 무공을 얻습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종종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무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싸움은 마상의 시합만은 아니지만 싸움이 행해지는 것은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능적인 움직임보다는 어떤 용감한 아마존에서를 위한 것이라는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레지스탕스에서 여성이 해낸 역할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용기 있는 여성들이 모든 분야에 걸쳐 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성은 때로 훌륭하고 날카로운 직관에 의해 다른 누구보다도 먼저 남성의 개별적인 특질을 발견합니다. 어떤 젊은이는 자신의 소심함 때문에 공격적이 되어 우스꽝스럽게 행동합니다. 이 지나치게 민감한 피부를 지니고 있는 것은 오직 한 장의 딱딱한 분장에 불과합니다. 이 소심함이 만들어낸 껍데기 분장은 한 여성이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되면 당장에 녹아버리고 맙니다. 시인 베를렌이 말한 것처럼
달콤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사랑 때문에 그는 이 여성에 대해 소심한 인간인 것을 그만둡니다. 그는 열중하게 되고 재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처럼 탈바꿈합니다. 여성은 때때로 이런 쓸모없는 젊은이를 간단하게 의젓한 사람 구실을 하는 사나이로 만들며 기회가 닿으면 위대한 남자로도 만듭니다. 이때 이 남성에게 영감을 준 여성의 생활은 빛나는 것이 되고 동시에 곤란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빛난다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작품의 본질을 긍지 높은 기분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며, 곤란하다는 것은 자신이 성공하게 한 남성이 배은망덕한 자라서 그녀를 떠나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공에 의해 그것이 예술이든 정치이든 사업이든 그녀만이 간파했던 재능이 현실 세계로 발휘되었을 때 이번에는 그녀보다 젊고 또 숱한 다른 여성들이 그를 정복하고 그의 새로운 발견자가 되겠다고 처리하겠지요. 그녀는 괴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옳지 못한 일이지만 사랑을 결정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는 것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녀가 현명하다면 자신의 괴로움을 억누를 것입니다. 자신의 위대해진 남자를 어머니를 박차고 나간 방탕한 자식처럼 여기던가 낳아놓은 사실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지요. 이 남자에게 영감을 주는 여성이 어머니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남성들이 그들이 지니고 있는 가장 빛나는 것들을 모두 훌륭한 어머니의 사랑에서 얻고 있습니다. 마르셀 프루스트가 그 예입니다. 그의 친구들은 프루스트가 아주 유명해진 후에도 아주 어리광스러운 태도로 어머니를 엄마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에는 질투가 없습니다. 비록 자식이 어머니에게서 떨어져 가버린다 할지라도 자식의 성공은 어머니의 기쁨입니다. 발자크에 대한 베르니 부인이 그렇습니다. 베르니 부인이 죽자 발자크는 부인이 영원한 침대에서 어머니와 같은 눈으로 다 큰 자식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남성에게 사물의 위대한 영감을 안겨줄 수도 있지만 동시에 그 실현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비난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전곡을 찌릅니다. 우선 모든 사업은 예술 작품이든 실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든 전쟁을 지휘하는 것이든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모든 순간에 있어서 주의력을 요구합니다. 그러한 그가 만일 매일 밤 외출이나 하려 하고 많은 친구와 만나고자 하고 너무 긴 휴가를 가지려 하고 쾌락적인 생활을 보내고 싶어 하는 들뜬 여성과 결합한다면 그는 사랑 때문이든 말다툼을 두려워해서든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의 낭비는 돌이킬 수 없는 불행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귀중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인생을 바치지 않으면 우리들은 이른바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1분을 정열적인 사업의 60초로 충만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남자에게 영감을 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다면 작가는 원고 용지에, 화가는 아틀리에에, 기사는 공장에, 연구자는 연구실에 돌려보내도록 주의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엄하게 또한 무뚝뚝하게 할 것이 아니라 사근사근하고 상냥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떤 때가 남성에게 휴양과 기분 전환이 필요한 때인지를 분별하고 어떤 때는 일이 가장 중요한 고비에 접어들어 일정한 시간을 가능한 한 최선의 노력을 필요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간파할 것입니다. 발자크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성의 애무는 시의 여신을 기절시키고 겉면 가히 격렬하고도 엄격하고 견고한 의지조차 꺾어버리고 만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남성에게는 관능이 필요합니다. 남성의 위대한 에너지의 대부분은 거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쾌락이 도가 지나치면 창조를 위해 필요 불가결한 힘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성애의 집착은 일에 치명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사랑을 하는 여인이라면 필요한 때에 겉면 가히 엄격, 견고한 의지가 자신으로 인해 해이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무엇보다도 전략적인 현명함입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든 도가 지나치면 실적나 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열을 위한 시간, 행동을 위한 시간, 사랑을 위한 시간, 예술을 위한 시간, 호색을 위한 시간, 휴양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성에게 영감을 주는 여성은 질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성공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남성에게 다른 여성들이 새로운 사고와 새로운 힘을 부여해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사무욕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남성, 그 남성의 미래에 대해 몸도 마음도 바치게 해놓고 그 대상으로서 안락한 생활을 보증할 수 없다는 억지 요구가 있을까요? 실제로 여성의 이 같은 요구에 어울리는 남성이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